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에 의한 수다. 다음 장.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말씀드리는 필요 역량 및 스킬은 이론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일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각 직무를 하기 위한 필수 기술 외에도 이왕이면 조금은 수월하게 일하면서 잘한다고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일부 더해봤는데요. 그렇다고 이 내용들을 다 모르면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정도면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도 아니니 세세한 부분을 짚어 이것이 맞다, 틀리다, 묻지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더해지면 좋을 거라 생각한 저의 오지랖 양념을 많이 뿌렸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시나 DA부터 시작합니다. DA는 조직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비단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 환경에 대한 내용의 변화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관련하여 법적인 부분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 또는 지침 내용도 알아야 하고 특히 공공성격 조직인 경우는 반드시 정부나 상위 공공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하므로 그쪽으로 촉을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나 시스템 개발 관련한 기술, 그리고 관리 환경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면 해당 조직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죠? 기획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도 뜻대로 점검해야 하므로 내부 감사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특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문서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서를 잘 쓰는 기술이 필수입니다. 다루는 주제는 이과나 공과 성격인데 만들어야 하는 산출물이 문과 성격이라 DA분들 중에는 문서를 많이 작성하는 특히 이제 거버넌스 관련 업무는 기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모델러. 데이터 모델러는 당연히 데이터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 분석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업무를 분석한 결과로 필요한 데이터의 모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설계도를 보고 개발을 합니다. 모델러가 설계한 대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을 하죠. 업무 분석을 제대로 못하여 데이터 구조에 업무 규칙을 정확히 다 담지 못했다면 아무리 뛰어난 개발자가 투입돼도 업무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때로 개발 환경의 구조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은 모델러가 하지 않지만 시스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 모델이 궁극적으로 반영되는 곳은 DBMS입니다. DBMS에서 이 구조대로 데이터가 쌓이고 쓰여지는 것이니 사용하는 DBMS의 특성과 기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모델링 도구지만 데이터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메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델의 변경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메타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데이터 표준 관리자. 데이터 표준 관리자는 데이터 모델러처럼 직접 모델 설계를 하여 ERD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표준 사전을 최종 정의하고 적용에 대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 수준의 분석 작업을 거의 비슷하게 수행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석력,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도, 시스템 개발 이해도가 없이는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표준 관리자가 담당하는 데이터 표준 사전은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네 번째, 데이터 보안 관리자. 데이터 보안 쪽도 DA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 특히 현재 가장 신경 써야 할 법은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법들이죠. 그리고 정보와 공공의 표준 및 지침, 조직 내부에서 외부에서 사용되는 보안 기술이나 관리의 동향 등에 항상 관심을 둬야 합니다. 조직 내의 데이터 보안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획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기적으로 또는 상시로 보안 수칙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취약점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일도 담당 1인이만큼 그에 대한 역량도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비식별화 관련한 기술, 그리고 사용자나 채널별 또는 실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명령어 레벨로 DB 서버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한 인증, 인가 기술 관련 솔루션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 품질 관리자. 데이터가 정상이다, 오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데이터 표준과 구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표준 및 구조에 대한 이유 등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겠고요. 데이터 품질을 진단을 할 때 컬럼 하나하나의 단순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컬럼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한 규칙으로 품질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업무규칙 또는 BR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업무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과 분석은 DQMS, 즉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구로 이용하지만 때로는 SQL을 직접 개발하여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 관리자는 SQL을 잘 작성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진단하고 분석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죠. 항상 분석 결과를 보고서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뿌려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능력이 좋으면 득이 됩니다. 여섯 번째, DBA. DBA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DBMS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죠. DBMS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사용하는 DBMS가 어떤 건지 확인하여 해당 DBMS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DBA의 기본 책무 중 하나는 데이터 백업과 복구. 이 작업을 못하면 DBA로서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DB 서버는 인프라 구성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DB 서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DBA한테 필요한 기술은 당연히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DBMS에 대한 지식이고요. 백업 및 복구 솔루션, 그리고 DB 서버의 자원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DB 튜닝 전문가. DB 튜닝은 DBMS 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의 SQL을 변경하여 성능을 끌어올린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해당 조직에서 사용하는 DBMS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의 SQL을 변경하려면 그 SQL이 처리하는 업무 로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SQL을 변경 전 그리고 튜닝 후의 값이 달라지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모델러나 개발자만큼의 업무 분석력이 필요하고 시스템 개발 이해도도 있어야 합니다. SQL 개발 능력은 당연한 거고요. 여덟 번째, 데이터 이행 전문가. 데이터 이행은 원천 DB의 데이터 구조를 보고 추출해서 목적지 DB에 맞는 구조로 변환하여 그 구조에 맞게 적재해 주는 작업입니다. 당연히 데이터 구조 이해도가 높아야겠죠. 데이터 이행은 대부분 ETL 그리고 CDC 도구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하는데 때로는 ETL 또는 검증을 위한 SQL을 직접 개발하여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SQL 개발 능력이 필요하겠죠? 다음 아홉 번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이라 하면
통계학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통계학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비즈니스 관점, 즉 비즈니스 컨설팅 성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가설과 모형 설계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번째, 데이터 시각 전문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는 사용자의 시선에서 볼 때 데이터의 분석 결과물을 어떤 구성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이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따라서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고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견해 및 사용자 관점을 생각하는 인문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멋진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관리자. 데이터셋 관리 업무라는 것이 말로는 쉬운 작업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데이터셋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그들이 필요한 데이터셋을 쉽고 빠르게 찾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관리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데이터셋에 관한 정보를 DB화하여 구축하는 작업은 수면 아래의 백조다리처럼 엄청나게 수고로운 일들입니다. 조금이나마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작업을 고민하게 될 텐데, 이때는 데이터 구조 설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영역을 기략적으로 살펴보고자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데이터 관련 업무를 이해하는데 또는 전문가를 꿈꾸는 분들께서 자신의 관심의 성향에 맞는 분야를 확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들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담긴 것으로 혹시나 그 내용을 설명하기에 좀 부족했다거나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은 이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각 영역에서 다뤄지는 일들에 대해 한꺼풀씩 껍질을 벗겨나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막연하게 데이터였는데 또 데이터의 세계로 뭔가 이렇게 분야가 또 굉장히 다양하게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 지식, 정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느낌인데 네, 쉬워질까요?